반갑습니다. 한양 디지텍 주주 여러분들. 삼성전자 24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삼성전자의 그 디바이스 솔루션에서 영업이익이 6조 정도 나오면서 그만큼의 반도체 회복세가 또렷하게 나타난다는 게 SK 하이닉스 실적을 이어서 또 방증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를 통해서 좀 시장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하방 압력이 나오는 동안에 제가 이런 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내용을 말해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겠냐, 욕만 먹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따로 뭐 바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8월 2일 날 마쳤던 내용인데 바로 말씀드리지 않았고, 이제 좀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분위기 타서 좀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영상 촬영하게 되었고, 어제 제가 미장을 좀 보고 있었는데 PPI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상승 랠리 막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막 엔비디아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6% 정도 급등을 했는데 아직 한 발 더 남았죠. 한 발 더 남은 건 CPI 지표가 오늘 또 새벽에 발표가 된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은 오늘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자, 보시다시피 PPI 지수가 전월에 비해서 마이너스 0.1% 감소했습니다. 물가 지수죠. 물가가 내려갔다. 이 생산자 입장에서 물가가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면 실업률은 올라가고 고용률은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역시나 뭐 실업률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높아지는 지표가 발표되고 있고, CPI도 곧 발표됩니다. CPI 오늘 발표되면은 또 이렇게 PPI도 낮아졌는데 CPI도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CPI는 사실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상향되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은 여하튼 간에 하향되면은 더 높은 확률로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빅스텝으로 또 0.5%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 나올 수 있어서 다소 좀 주식 상승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어제 이만큼 또 전고점까지 금방에 다다라가 있죠. 이게 지금 유의미한 게 뭐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채널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어제 급등을 하면서 그 채널을 뚫고 상승 돌파했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채널을 뚫었죠. 뚫었고 오늘 CPI 지수를 통해서 이제 이 전고점까지 뚫을지도 모르죠. 전고점까지 딱 위치해 있는 게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간을 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죠. 여하튼 간에 CPI 지수를 통해서 이 지점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보시다시피 지금 채널을 뚫었는지 모르겠네요. 뚫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뚫지를 못했네요. 아무래도 좀 실적 부분에서 좀 이렇게 상승세가 또렷하게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랑 함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엔비디아가 이 생산하는 그 뭐냐 H100 있죠. H100 뿐만 아니라 이제 AI 칩이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주는, 구축하는 슈퍼 컴퓨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전방 산업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결과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입니다. AI 산업 관련 산업이고, 여하튼 간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지금 하락했던 것들이 다시 좀 상승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실적 부분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보다 더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더 늦게 실적이 반영된다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분이 반영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엔비디아보다. 그래서 조금 상승세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갭 상승해가지고 그 부분 유지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엔비디아와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엔비디아가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SMH 지수, 애플이네요. 애플도 지금 뭐 유의미한 상승 해줬습니다. 이 부분 지금 채널 뚫었죠. 저항 채널 뚫었고요. 빗각을 뚫어가지고 지금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 BH LG 이노텍 이쪽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플,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론 프로 컴퓨터 이렇게 다 상승하다 보니까 뭐 SMH 반도체 지수도 지금 저항 채널 뚫고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SMH가 상승 마감해 줌으로써 국장에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죠. 보시다시피 어, 시장 종합으로 보시면은 코스피 657 종목 상승 중이고 185 종목 하락 중이죠. 코스닥도 1200 종목이 상승 중이고 200 종목이 하락 중입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엄청나게 상승 랠리 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 지금 사실 반도체의 업황 탓이 아니라 사실 매크로적인 부분이 더 크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살피시긴 해야 됩니다. 뭐 PPI라든지 CPI라든지 이런 부분요, 금리 관련해서요. 이런 부분이 더 이제 크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은 매크로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연일 매크로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좀 많이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오히려 순매도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개인은 지금 하락장에서 매수를 길게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을 겁니다. 양전되면서 차익 실현 많을 거고요. 하락장에서 사왔기 때문에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지금 사실 손절 라인 벗어나면서 이제 어, 음전됐을 겁니다. 아마 음봉 상태였을 텐데, 계좌 상태는 좋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상승 랠리가 펼쳐지면 양전이 되겠죠. 양전되면서 사실 차익 실현 매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다소 조금 매도세가 약한 거지, 아무래도 좀 기다려 보겠죠.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기다려 보는 매물이 많을 겁니다. 막 계속 개인은 좀 기다려 볼 것 같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통해서 지금 지수 자체는 끌어올려지고 있고, 기관은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네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나올 법도 한데, 기관이 매수를 하지 않고 외국인 혼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데도 시장이 이렇게 탄력받아서 올라가는 거는 좀 드문 경우 같네요. 여튼 간에 외국인 혼자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관과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은데, 코스피 종합 자체가 1% 벌써 지금 9시 2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1%나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지금 오후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와중에 이 한양 디지텍도 상승 전환을 또렷하게 나타내고 있죠. 저항 채널을 뚫고 상승 돌파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빗각 뚫어냈죠. 이렇게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매크로적인 부분, SMH 지수의 반영을 받아서 하락장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상승장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상승도 동일하게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MH 지수가 저항 돌파하니까 바로 저항 돌파하는 모습 나왔죠. 여하튼 간에 지금 뭐 사실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빅테크들 관련된 게 많은데 한양 디지텍은 사실 좀 빅테크랑은 관련이 없죠. 빅테크랑 관련 없고 싱글이나 뭐 멀티 쪽에 그 SSD 관련해서 낸드 플래시 만들어내는 모듈 쪽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은 메모리 사업부에서 보게 되면 서버향으로 좀 긍정적인 발언이 많습니다. 서버향으로 HBM, DDR5, SSD, AI 서버향 수요 강세로 업황 회복세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ASP 같은 경우 D램 10% 후반, 낸드 20% 초반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가를 말씀드리면 단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D램 가격 D램 하나당 얼마, 뭐 낸드 하나당 단가 얼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2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다소 그 한양 디지텍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죠.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그 SSD 모듈 만들어내는 한양 디지텍의
공급 단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양디지텍에 다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트그로스 이거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마이너스적인데 낸드 쪽에 한 자릿수 중반 감소라고 하죠. 이게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트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 그대로 그냥 낸드 플래시 생산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낸드 생산량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소 낸드 쪽에 생산량이 줄기는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일단은 그 QLC 그 커드러 쪽에 관련해서는 아직 생산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개인량으로 이제 USB라든지 뭐 1테라, 2테라 쪽에 그 외장하드라든지 이쪽에 수요가 조금 부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자릿수 중반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다소 조금 마이너스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PC 쪽에 제품별 현황을 보면 PC 쪽에 셀아웃 부진으로 수요가 조금 약세다라고 하죠. 약세라는 게 10%에서 9%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지 아니면 10%에서 11%로 약세 성장했다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그렇게 막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여하튼 간에 뭐 모바일 쪽에도 낸드가 들어갈 수 있고 PC 쪽에도 낸드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수출 확대로 견조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트그로스가 조금 감소했어도 이쪽에 지금 PC나 모바일 쪽에 수요가 좀 중국 쪽에 확대됨으로써 수요가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긍정적이나 중화 쪽은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견제에 의해서 조금 리스크가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다소 마이너스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중화 쪽에 아직까지는 견조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한양 디지텍의 매출이 아직까지 이번 연도까지는 좀 상승세로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망을 보게 되면 PC 모바일 쪽의 수요 성장이 제한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좀 다소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번 연도는 계속해서 낸드 모두 한 자릿수 초반 증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SSD 쪽에 모듈 관련해서 메모리 쪽에 그 외주를 맡고 있는 만큼 좀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소폭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L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관없기는 한데 128TB 4분기 라인업을 추가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이 한양 디지텍이 TLC까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라이까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1테라, 2테라, 8테라까지 연관이 있는 걸로 봤을 때 보시다시피 TLC는 16테라 이상이죠. 16테라 이상. 8테라도 TLC가 있는 걸로 알긴 하는데 여하튼 간에 8테라가 있는 걸로 8테라 모듈이 있는 걸로 봐서는 TLC까지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싱글, 멀티, 트라이까지 SSD 영향이 낸드 플래시 SSD 영향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이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배 이상 성장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양 디지텍 조금 이번 연도에 성장 전망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의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중화권에서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다소 조금 문제죠. 언제까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그 수요 견제, 중국형 견제가 또렷하게 이제 좀 들어온다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은 다소 이제 좀 마이너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는 좀 리스크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한 발 더 남았다는 게 CPI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하나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중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적어 놓았죠. 일단은 좀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의 정도의 좀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PPI로 올라갔죠. CPI 하나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 날 실적 발표되면은 그에 따라서 또 상승 랠리 CPI를 이어서 더 크게 완전히 또 광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 9월 금리 문제가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중기라고 하기에 좀 민망한데 9월이면 사실 스윙적인 관점이죠. 스윙적인 관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 때문에 또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있죠. 미국 대선에 따라서 또 이제 사실 좀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대선이 누가 되든지 반도체 업황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이라는 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안보와 직결돼서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안보 직결된 AI 산업 관련해서 반도체 산업은 망할 수가 없죠. 망할 수가 없고, 미국 자기 국가에, 자기 나라 영토에 우리나라 기업이 그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보조금 지급해 주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토탈 20조 정도 지원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만큼의 어떤 보조금까지 지급받아서 들어가는 만큼 이게 정부 지출이죠. GDP 올라가는 요소입니다. GDP 올라가는 요소고, 또 기업 투자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캐파 증설, 뭐 정부 지출, 개인 소비도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 되는 만큼 GDP가 올라갈 요소지 GDP가 내려갈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중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이,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AI 쪽으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고, 미국의 25년도에 삼성이 그 신규 공장 짓죠. 여기에서 미국이 짓는데 중요한 것은 저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만 유독 미국 신규 공장에서 레거시 제품도 생산할 거고, 뭐 AI 반도체, 뭐 그리고 이제 고집적 기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레거시 제품을 생산한다면 한양 디지텍의 플러스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함으로써 한양 디지텍의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양 디지텍의 매출액이 다소 지난 연도에 매출액이 4,700억이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거보다 훨씬 늘어난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 지금 아무래도 그 22년도, 21년도에 실적이 더 좋을 겁니다. 개인형 매출액이 훨씬 많았을 때죠. 보시다시피 22년도에 4,800억이네요. 22년도 이 매출액을 훨씬 뛰어넘는, 거의 한 1, 20%더 뛰어넘는 5천억을 능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매출액을 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상승 모멘텀,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매크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다소 중요합니다. 여하튼간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뭐 이슈라든지 실적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